전국 아파트 값이 25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19주와 20주 지금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물론 경기 지역까지도 상승폭이 3주 연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나간다면 계속 상승세는 둔화되면서 꺾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28주째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0.10% 오르며 지금 73주째 상승폭이 축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뜸해서 열기가 식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강남 3구는 신고가가 갱신되는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강북입니다. 노도강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은 오히려 거래도 없고요. 오히려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사이에서 과연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지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 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정작 관심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며 상식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서 집값 향방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일단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방은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상승 속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될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 때문에 쉬어간다 하더라도 지방은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 꺾이는 장세입니다. 게다가 지금 지방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지방에서는 계속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9월 5주입니다. 9월 30일 기준이 되겠는데 매매가격이 0.02% 상승하고요.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매가격은 지금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적으로 0.02% 올랐는데요. 자, 지난주는 0.04에 비하면 당연히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9에서 0.06, 서울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0, 역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도 지난주 마이너스 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 지난주 세종시는요, 보합이었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6 하락했고요. 8개도로 지난주 0.00 보합이었는데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는 0.0 올랐습니다. 인천 0.03, 울산 0.01, 전북 0.01은 상승했고요. 강원은 보합입니다. 강원도 보합이고요. 대구는 마이너스 0.06 하락, 광주 마이너스 0.04 하락, 경북 마이너스 0.03 하락, 부산 마이너스 0.03 하락, 제주 마이너스 0.02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 대구 지역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대구 지역에는 지금 미분양이 폭증하는 관계로
거래가 일절없고 오히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지난주 0.1인데 이번 주 0.10입니다. 주요 단지 매도 희망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단기 급등 필요감 누적으로 지금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도 매수 희망 가격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도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날지 여러분 다음 주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강북입니다. 14개구 0.10% 올랐습니다. 광진구 0.16%는 광장동과 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서대문구 0.15% 올랐네요. 부가연동과 북가자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 0.15% 올랐습니다. 공덕동과 염리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용산구 0.14%는 한강노동과 이태원동 위주로, 성동구 0.14%는 성수동과 응봉동 위주로 역시 대단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0.10% 올랐습니다. 강남구 0.18%, 개포동과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로 좀 올랐네요. 서초구 0.17은 반포동과 잠원동 역시 대단지 위주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0.13%는 당산동과 영등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 0.11%는 가락동과 잠실동 역시 주요 단지라는 것은 큰 단지를 말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큰 단지가 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0.05에서 이번 주는 0.03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06은 갈산동과 부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계양구는 0.09 올랐네요. 작전동과 효성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 0.09 올랐습니다. 경서동과 신곡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 0.05%는 만석동과 성현동 위주로. 중구 0.02는 운남동과 중산동 위주로 올랐네요. 경기 지역입니다. 지난주 0.08인데 이번 주 0.0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고양에 있는 일산 서구 마이너스 0.05 하락했습니다. 탄현동, 덕이동 외곽지역 위주로 하락하고요. 광주시도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04는 탄벌동과 고산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성남 중원구는 올랐네요. 0.2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중앙동과 하대원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수원 영통구 0.17% 올랐습니다. 역시 매탄동, 원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올랐습니다. 과천시 0.15% 올랐네요. 불인동, 별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산 상록구 0.13% 올랐는데 번호동과 사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 0.12% 올랐는데 호계동과 비산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6. 남구는 마이너스 0.12 하락했습니다. 대명동과 봉덕동 위주로. 서구 마이너스 0.12는 중리동과 평리동, 내당동, 소형규모 위주로 하락하고요. 달성군 마이너스 0.11 하락했습니다. 다사읍과 구지면, 준신축 및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광주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에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북구입니다. 마이너스 0.05 독림동과 일곡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고요. 동구 마이너스 0.05는 학동과 산수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고, 남구 마이너스 0.04 행암동, 주월동, 방림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0.00 보합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6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나성동과 세롬동, 고운동, 준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물량 증가로 계속 세종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북 마이너스 0.01,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3, 구미시 마이너스 0.17은 옥계동과 고아읍 위주로, 안동시 마이너스 0.06은 용상동과 옥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방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도 잘 안 되고요. 상승 속도도 굉장히 낮고, 오히려 지방은 하락하는 지역이 많아서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